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대의 변화, 한반도의 역사성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나아갈 바를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래 내가 언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제대로 내 의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하는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000년 역사에 우리들이 지정학적인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크게 개선하겠다는 생각 없이 그저 눈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120년간의 치욕적인 우리 역사라든가 8.15 이후에 70년 동안의 이런 비관적인 그런 역사,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지. 지나간 대통령이 이랬으니까 나는 반대한다. 만약 반대만을 해온 것을 되풀이하고 하는 그런 정신은 이제 지향하지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까지는 지역적인 지정학적인 환경이 지역의 대륙의 변방에서 조금이라는 존재가 유지하기 위해서 사대주의적인 그런 외교와 산업공학식인 계급사회와 이런 것이 별 수 없이 유지됐다고 때문에 나는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임진왜란에서 일본한테 그런 침략당하고 그 다음에는 대륙의 변방으로서만 존재하는 지정학적인 환경이 아니라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내정, 우리나라 정치가 있어야 돼. 그것도 없었고 그냥 산업공상의 일본은 무사정치인데 우리나라는 문사정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국을 만들 생각 없고 그리고서는 민비시대에 오지 않았느냐. 그럼 민비시대에는 또 지정학적인 환경이 또 변했어. 말하자면은 과거에 대국과 일본밖에 없던 것이 러시아가 나오고 미국이 나오고 이렇게 국제화된 사. 그럼 거기에 또 대항하는 우리나라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대주의 연속만 하려고 보니까 이놈한테 붙었다 저놈한테 붙었다. 결국 나중에는 사대주의로 큰 나라라고 생각해 붙은 나라가 일본한테 망해가지고 일본한테 강점당하는.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감점당한 뒤에 해방이 되었으면은 그러면 그런 지정학적인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큰 정치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70년 동안 되바꾸고 지나간 정권에 대한 반대만 하고서는 지내온 그런 70년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시 작전권도 없고 미국 군인으로 진지가 되어버린 이런 꼴 되어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북핵 문제라든가 또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독도 문제라든가 뭐 요새 한참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그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택하면은 요만한 이익이고 이런 제도를 들면 요만한 손해고 뭔가 이런 과거에 그저 이것은 지난 정부가 했으니까 반대다. 뭐 그런 식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요런 이문이 있고 요런 해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끄집낼 수 있는 그런 요새 우리 과학계에서는 뭔가 옵티멈 솔루션 시스템의
시스템 뭐 옵티멀 솔루션 말하자면 최적화라고는 그런 그 기법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게 찾아서 최적치를 찾아야지. 상대방이 이렇게 하니까 반대한다. 그런 또는 근본적인 거 찾지 않고서 시킨십적인 그냥 그런 해결 방법만 찾고 국민들 그냥 선동만 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는 아주 그만둬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예를 든다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우리 지도자들이 나가야 될까요? 예를 들면 그래요. 사드 문제가 나왔다 하면 사드를 설치를 한다. 어떤 형식으로 설치하냐. 현재는 미국의 장비를 말하자면 미국에서 이제 쓸모가 없는 장비하고 왜냐하면 그보다 도 훨씬 좋은 장비가 나왔으니까 그보다 2단계 위에 장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한 단계 위에 것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공동 연구해가지고 제작해서 일본이 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쓰다가 남은 거 갖다 가서 미국 진지에다가 다 붙이는 거고 돈을 우리가 물어야 되고 그런 식이 어딨냐. 사드 놓은 거 좋다. 그러나 사드 만드는 기술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군력으로서 그 되면 좋은데 그걸 결국 미국 진지에서 미국 무기로 쓰는 것이고 더군다나 미국이 전시작전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그렇죠. 그런 것을 갖다가도 뭐 우리에게 무슨 이문이냐 무슨 더군다나 요새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과거 예를 안 봤냐 미국 베트남 전쟁 별 의미 없으니까 그냥 우리 줬다고 손 들고 가버리고 그렇죠. 한참 해방 직후에 여러분이 알아가 보지만은 에치슨 선언이란 게 있어요. 에치슨 선언. 6.25 사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에치슨이 미국 방위에서 우리나라를 빼버리니까 그때는 뭐 서로 북진 통일한다 뭐 북도 통일한다고 이승만하고 김일성하고 싸움 텐데 김일성이 옳다 좋다고서는 덤벼든가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짓인가 알지 못하는데 미국만 의존해가지고 그러면은 중국의 와 여러 가지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중국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중국 눈치 보는 것은 사대주의고 미국 진지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사대주의 아니고 그럼 그 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들이 생각해야지 너무나 그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냐 그것만 생각하지. 과거에 5,000년간 우리가 민족이 견뎌 나온 것을 이 기회에 그런 부정적인 지정학적인 환경을 긍정적인 지정학적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런 절실한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드 문제는 그렇고 또 우리가 한일 관계에 아주 또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위안부 위안부 문제가 첨예하게 지금 국론이 대립되고 있고 합니다. 한일도 대립하고 있고 미국도 이를 연거주춤해서 여기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또 다른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모든 문제가 내가 무슨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정치가도 아니고 거기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걸 또 지금 충분히 자료도 없고 힘도 없고 이렇게 몰라요. 그러나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최신 기법, 방금 얘기한 옵티멈 배류를 구하기 위한 시스템 워크 이것을 정치에 도입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거기에 대한 최적화를 구해서 그놈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해나가야지 직관적이고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저
금방 무제화되는 거 그저 말초적인 것만 가지고서 들고 올라가서 언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안정된 국가가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너 그러면 이번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건 내가 지금 대답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어쩌는 방법, 근접한 방법은 과거의 정치 형태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것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요새 느낀 걸로는 누군가 문재인인가요? 그리고 안철수인가 그 두 분이 한 얘기도 좀 재미있어요. 왜냐면 문철수 씨, 문재인 씨가 하는 뭐 제4차 산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안철수 씨가 그것은 박정희 시대 때 나온 말하자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안철수 씨는 과학자 출신이니까 이것은 제4차 산업은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내가 나보고 그거 뭐냐 하면 나 모르지만은 그것을 찾아서 큰 기구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말하자면은 박근혜가 전자공학 나왔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인 고찰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비서실은 거대한 비서실이 한 개 시스템 우혹을 해결 솔루션을 옵티멀 솔루션을 찾아내건 한 개 그